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또 한번 힘차게 반등했어요. 미국 증시 분위기 한번 봐주세요. 네, 어제 하루 쉬었는데 네네. 오늘 또다시 1% 이상 또 올라가면서 최근 6일 중에 닷새나 1% 이상 크게 올라가는 어찌 보면 매우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죠. 이게 만약 강세장에 일어났으면 진짜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가랑 오늘 금값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에너지 섹터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가 오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주라든가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성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엮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 중심으로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라간 것도 바로 섹터별 오늘 반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이틀 동안 크게 올랐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 1% 정도 내렸지만 여전히 111달러 수준을 유지한 채 오늘 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소폭 내려가 있지만 여전히 1920달러. 이게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보통 1700, 180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지 좀 더 좀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달러도 오늘 소폭 약보합 정도였는데요. 한국 돈 기준으로 보면 1달러당 원화가 제 생각에는 한 1,120원, 뭐 1,1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게 정상적이 아니냐. 지금 1,200원대 이해 가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을 뭐 미국 투자가, 한국 투자가, 뭐 외국인의 한국 투자하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반갑지 않은 어떤 환율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만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이제 2.12 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2.38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서요. 기준 마감은 한 2.39선 정도까지 갔습니다. 2019년 5월이 최고가니까 이제 팬덤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전 이 수준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해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50bp를 올려야 된다. 얘기하면서 더 빨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연준의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 연방의 제임스 블러드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연말까지 3%를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 가려고 그러면 한 번씩 올려가면 턱도 없고요. 한 50bp를 한 두 번, 세 번 올린 다음에 남은 기간에도 계속 25bp를 올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분 얘기는 이거죠. 더 빠를수록 더 좋다라는 얘기하면서 빨리 지금 해야 되고 이분의 시각은 2%의 뭐 기준금리 올해 맞춘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수준 내 2% 가는 게 맞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방향성이 잡히면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 업종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업종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은행 중에서는 소위 소비자 은행 쪽, 소비금융 쪽에 강하고 그런 것 쪽에 어떤 브랜치가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그런 쪽이 좀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 반등했고요. JP모건이 2.1%가 오늘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꽤 많이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주요 종목들 한번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라가고요. S&P 500이 1% 이상 올라가니까 웬만한 빅테크들도 1에서 2%는 뭐 기본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2.1%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결코 멀지 않았거든요. 알파벳도 한 2.7% 올라갔습니다. 알파벳은 아시다시피 주식을 스플릿 발표한 그날 정규장 열린 날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쭉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멀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마존 2%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이제 실적을 장 끝나고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던 나이키가 2.23%로 오늘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모더나인데요. 모더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낙폭이 컸던 주식으로 많이 분류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워낙 많이 올라갔던 거죠. 2020년에도 올라가고 2021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 백신이 많이 보급된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도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더나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의료 계통에 연구하신 네네. 분 아셨겠죠?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여튼 모더나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질 때 보면 고점 대비 60% 떨어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그쪽 연구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코로나19 플러스 독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번 나왔는데요. RS 바이러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RSV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정확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는 어린이들의 이렇게 되면 치명적인 되는 폐렴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들 표현을 보면 한 번 샷으로 3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이제 개발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한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주가 좀 제법 많이 올라갔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까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인베스트 데이로 오늘 행사를 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는 엔비디아 항상 딱 자율주행차 얘기하는데 딱 왼쪽에 마크가 하나 보이죠. 벤츠네요. 딱 벤츠 마크인데요. 오늘 이제 상징적이니까 제일 오늘 행사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이걸 뭐냐면 결국은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차에 자기가 한국판에 들어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나름 반등이 컸잖아요. 네네. 오늘 좀 한 1% 가까이 떨어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산업을 혁명하는 거죠. 혁명적으로 바꾸는데 이거 AI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AI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 그 시장이 이들의 계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1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100조 달러 시장인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그런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는데 그 모든 사람이 100조 달러 시장인데 자기는 그 시장에서 1%를 갖고 가겠다는 거죠. 겸손한 거죠. 네네. 1조 달러 시장인데 1조 달러는 나눴어요. 네네. 나눴더니 자동차가 이제 3천억 달러 시장이라고 그러고 자기네 목표입니다. 칩 시스템이 3천억 달러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1,500달러 비디오 게임은 얼마 안 됩니다. 1,000억 달러 네네. 시장인데요. 이런 거를 자기네가 목표로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신제품 파이낸셜 쪽 재무적인 발표하는 건 자리는 아니고요.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 지에 비유하면서 특정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8배 빠른 속도 이런 걸 처리했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 강력한 또 어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인베스터 데이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가 네. 드디어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은 오늘 큰 꿈을 거리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주요 메이커들이 다 자기랑 한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했는데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분 좋을 때마다 춤을 추는데 오늘 또 그러니까요. 춤추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하튼 오늘 첫 번째로 30여 명 고객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한 거죠. 우리도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도 신차나면 1호 차 맞아요. 증정 1호 행사인데 고객 있어요. 오늘 1호 갖고 아니고 30명한테 나눠주는 네네. 행사를 한 겁니다. 공적 목표는 연 50만 대 시장인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요. 연 50만 대를 목표로 한 정도를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주가는 오늘 천설날에 바짝 다가서면서 마감됐죠. 980달러 수준에 마감됐을 텐데요. 7.9% 올라갔고요. 1월 21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엊그저께 이게 1,700달러, 800달러 깨졌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제 또 1,000달러까지 올라가니 그렇게 변동성 있는 주식에 틀림없겠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레포트가 나온 건 아니겠고요. 여전히 올해 나온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 의견이 꽤 많다라고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본인 얼마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길게 갖고 갈 수 있느냐가 변수지 애널리스트 의견이나 이런 거 단기적인 흐름을 맞추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오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반등할 때 에너지 주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에너지 주식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에너지 주식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섹터가 작년에도 많이 올라갔지만 올해 들어서 11개 섹터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거의 다 떨어졌고요. 금융업종이 보합 정도. 그래서 강보합 정도 조금 플러스가 난 거가 있겠고요. 그리고 근데 또 거의 떨어진 폭이 적었던 것이 아마 유틸리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제대로 올라간 건 사실
에너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4% 4% 네네. 정도가 올라갔을 텐데요. 많이 올랐지만 제가 하나 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11개 섹터에 오늘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되겠고요. 그리고 S&P 500의 PER은 한 18.5, 19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S&P 500 대비 밸류에이션, S&P 500 기준 대비 어느 정도 쫓아가느냐는 것인데요. 에너지는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19배 정도인데요. 이거는 지금 PR이 여전히 11배밖에 안 나오고요. 금융주는 14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S&P 500 전체 대비 보면 각각 60%와 7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시장 평균 대비 보면 여전히 저렴한 주식이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사기보다는 한 10% 정도 내외 보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금융업종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 네. 이거는 지난주에 하면서 뭐 오늘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사람은 말을 뭐 들을 필요도 없겠고요. 어찌됐건 연준의 member들이 찍어준 거 아닙니까?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 6번, 내년은 3번, 앞으로 올해 11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이 여러분들의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그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출 때 그 마진이 커지는다는 것 자체는 그런 절대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주를 안 갖고 계신 분은 뭐라도 금융주를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금융주에 관해서는 이건 똑같은 논리로 한국에도 해야 되지만 한국의 은행주는 이게 딱하니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이슈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것만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미국 주식을 하셔야 돼요. 미국 네. 은행주. 왜냐하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체계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사는 게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보다. 그럼 실제로 금융주는 미국 은행주를 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